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을 마치고 좀 급한 용무가 있어 외부 활동을 좀 했었는데 본의 아니게 저녁에 이제 컴퓨터가 좀 문제를 일으켜서 영상 업로드를 진행을 못했습니다. 사전에 공지라도 좀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어야 됐는데 미처 그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까지 방송을 하고 또 방송을 이어오는 과정 속에서 저 개인적으로도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청취자님들에게 도움되는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뭔가 이제 방송에 이런 스케줄에 변화가 생기면 미리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영상이지만 기다리시는 분들이 쪽지가 오시고 그래서 더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특히 이제 일요일날 웬만해서는 제가 라이브를 거의 거르지 않았었는데 본의 아니게 시간이 12시가 너무 버려서 라이브 자체를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지난주 금요일은 또 시장이 하락을 했죠. 시장을 하락을 하고 또 참 목요일날 엄청난 양매수 그리고 기관들의 강력한 매수세로 인한 우리 증시가 상승을 했는데 또 다시 기관과 외국인의 공격적인 매도로 인해서 하락을 하는 등 하루하루 엄청난 변동성과 변화무쌍한 지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우려가 지금 이제 주말에 미국 같은 경우는 원래 감기가 이제 엄청나게 앓았었죠. 이 감기로 인해서 자기네들도 별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을 안 했다가 이제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생긴다는 부분에서 지난주 금요일날 고용 지표, 즉 경제 지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한 부분은 애플의 2월 9일날까지 애플이 이제 전국에 있는 스토어의 문을 닫고 10일부터 정상 운영을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2월 10일까지 연장을 하는 부분이 이제 시장에 어떻게 보면 하락 트리거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애플의 이제 그 OEM 회사인 폭스콘 자체도 대만의 폭스콘 자체도 심천에 있는 주 정부에서 이제 위생 상태 등의 보건 문제로 인해서 바로 영업을 시작을 할 수 없게끔 지침이 내려지면서 이런저런 문제로 인한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일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이런저런 사람들로 만났고 전에 이제 같이 일을 했던 이제 유통 회사도 가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했었습니다. 사실 참 지금의 이 중국의 사태가 지속이 된다면 국내 기업들도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해외에 이제 영업을 했고 무역을 했던 사람으로서 해외 소싱을 해서 가공품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이런 수출을 하고 국내에 유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물량이 끊긴다라고 하면 이미 회사의 규모를 키워놨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된다면 몇 달이면 이런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또 힘들 수가 있죠. 그런 지금 사태가 1년에 발생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의 이제 우한 사태가 빨리 회복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붕괴에 대한 우려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야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뭐 이제 부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든 일본이든 각국에서 모든 전 세계가 이제 다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큰 우려도 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시황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장 핑퐁 싸움을 합니다. 위든 아래든 뭐 왔다 갔다 하는 타포 상태에 빠진 주식 시장이라고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숨이 나와요. 시장을 보면서 한숨이 나오고 매매를 하고 있으면서도 정말 매매할 종목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답답한 시장 흐름이 연속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오전에 진행을 하고 오후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뭐 저희 회원님들도 똑같은 마음을 느끼실 겁니다. 아무래도 한 배의 선장이 참 한숨을 쉬고 있으면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서두가 굉장히 길어졌는데 네, 봉수 시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한 폐렴 환자, 즉 확진자 및 사망자는 지속 증가세를 보이나 이제 그 외 국가, 즉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서는 이런 이제 다시 보죠. 중국을 제외한 지금 중국이 지금 너무나 포션이 커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중국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외 국가에서는 이 확진자 수가 그렇게 아직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일본은 좀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일본은 이제 크루즈선에서 확진자가 많이 늘면서 한 90명까지 봐야 되는데 그 외 국가에서는 이 확진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고무적인 거는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서는 사망자 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고무적일 수 있고 현재의 상황이 점진적으로 현재 이제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일이 점진적으로 사태가 해결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소강 국면에 들어간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날씨와의 싸움이지 않나 생각을 해요. 우한 폐렴 자체, 즉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따뜻한 날씨에 소멸을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직도 봄이 오고 약간 날씨가 따뜻해지려면 기간이 필요해서 국내에서 빨리 소강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 중국의 현 사태 장기화의 가장 큰 우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한 달, 두 달이 되면 지금 1분기는 글로벌 전체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서 국내 증시의 상승세에 분명히 둔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이번 한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시장의 이런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무리하면 안 될 시장으로 보여집니다. 기존의 포지션은 어쩔 수 없지만 그 포지션에다가 오버 베팅이라든지 그 포지션에 과한 베팅보다는 그 포지션 유지한 상태에서 시장을 좀 보고 진정한 벤틱은 이번 주 금요일 혹은 다음 주 증시를 보면서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옵션 만기일은 지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면 기존 주도주의 혼조세 속에서 테마주 장세가 좀 연속이 됐어요. 일단은 대형주는 아웃이었죠. 대형주는 전혀 올라간 게 없고 코스닥은 오늘 보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을 필두로 오전에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였다가 수급이 오후에 약간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이제 합병 이슈가 있어서 이 발언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상승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도 이쪽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그룹주는 내일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11일 갤럭시 S20 및 갤럭시 Z 폴더폰이 이제 언팩 행사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관련주 KH 바텍, 코리아 서킷, 뭐 아무 그린텍까지 해서 강세가 이어졌고 2차 전지 섹터는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맞습니다. 시장의 주도주가 맞고 에코프로 BM이 향후 눌리면 분명히 잡아야 될 종목이고 미래의 KMW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삼성 SDI를 잡았다라고 했었죠. 다 매도해버려 가지고 없는데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 그리고 CIS라는 종목, PNT라는 종목. PNT는 이제 지속 매매를 하다가 끝에 슈팅을 못 먹고 아쉬움이 좀 많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스윙 종목으로 꼭 잡을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종목은 잡아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정치 테마주 강세가 여전한데 참 공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눌림목이 올 때 재차 공략을 해볼 생각이고요. 오늘 보면 이 테마주들이 정신없이 돌아가서 뭐 제대로 매매를 하기가 참 어려웠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연휴 동안 주말 동안 홍콩에서 소녀가 조류 독감에 의해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그로 인한 이 관련주들이 장초에 약간 움직이지가 않았었어요.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일본 방사능 오염수 이슈화가 되자마자 관련주들이 움직이면서 먼저 대체식품주들이 올라갔고요. 그에 따라서 제일바이오가 올라가면서 동반 테마가 오늘 잠시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봉준호 감독의 이 기생충 이 미국 아카데미 사관왕의 이제 쾌거를 그 뭐 역사를 새로 썼다라고 하죠. 그래서 관련주들 변동성을 키우면서 급등하는 모습으로 오늘은 뭐 시장을 뭐 브리핑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수급 보면서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을 보면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매도에 엄청 수급이 안 좋은 상태에서 흐름이 이어졌죠. 수급적으로는 정말 불안정한 흐름의 속에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중요한 네 주축이 되는 부분에서는 기간 외인 할 거 없이 다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기존의 종목들을 다 받아버렸다라는 게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되네요. 스마트한 개인인지 아니면 네, 그냥 떨어져서 잡는 개인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은 정말 안 좋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이니 섹터의 중요성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종목 보면서 네 나머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해외 증시를 한번 보면 일단 나스닥 지수는 이제 신고가를 내고 소폭 조정을 받는데요. 이 추세대 안에 우상향 위치에서만 가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나스닥도 이런 추세를 갭으로 깨고 흘러내려오는 모습이 나오고 올라와서 고점을 갱신 못한다면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로 전환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시그널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반도체 지수가 약간 조금 못 갔고요. 그래서 더 많이 빠진 걸로 보이고 지금 원달러 환율은 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WTI 원유도 40불에서 지켜줄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일 뭐 언급드렸던 이 산업 그 민감재 쪽으로도 관심을 기울이신다면 단기간 복과대 국면에서 네 저가 공략주로는 그렇게 무리는 없을 걸로 지금은 판단이 되네요. 자, 국내 지수 한번 보죠. 코스피는 오늘 하락을 했는데 이제 오전에 갭하락 1%의 갭하락으로 출발을 해서 좀 올라가서 이제 마감을 했어요. 추가적인 하락을 안 하고 5일선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 또한 갭하락 출발을 해서 그 갭을 메꾸고 또 가는 흐름을 좀 보였네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서 약간 이제 의아한 모습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일장 국내 증시의 하락 뭐 큰 하락도 안 했었는데 이게 이제 나스닥에 대한 선반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코스닥이 더 강하게 가서 이 부분을 돌파할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을 막고 여기에서 다시 21선을 깨고 내려오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입장에서는 돌파하고 신고가를 낸다라고도 이제 100% 확신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맞고 급락으로 떨어진다라는 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쌍바닥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쌍바닥을 차라리 기다리는 매매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않는 구간이었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좀 보죠. 삼성전자는 수급으로 볼까요? 양매도가 또 나왔네요. 양매도가 또 나오면서 1%대 하락이었는데 양국 마감이 있고 내일장 수급 들어오는지 좀 체크가 필요하고 일단은 삼성전자도 쌍봉을 좀 기다려 보려고 해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상바닥 구간을 이런 구간에 다시 온다면 네 그때
다시 이제 매수로 좀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95,000원 하단 뭐 61선 근처에 오면 다시 매매를 진행을 해볼 생각이고요. 자, 그 다음에 현대차가 가동을 중단을 하고 다시 진행을 하는데, 현대차는 턴어라운드 구간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기간의 매도세도 있고 흔들리는 모습인데, 뭐 이 안에서의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다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21선 구간에 매수 찬스가 올 것 같고, 현대차가 움직이면 관련한 자동차 부품주들이 동반 상승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를 대안주로, 중소형주 입장에서 자동차 부품주를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삼성중공업은 떨어질 때 매수를 좀 했어요. 이때 이제 매수를 해서 지금 들고 있고, 삼성중공업은 올라가겠죠. 이 갭은 일단 메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갭은 메운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중국이 조업이 늦어지면 납기 지연으로 인한 중국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삼성중공업이나 관련 조선주들한테는 수혜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삼성 SDI 주도주입니다. 삼성 SDI 주도주고, 주도주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더 가는 것 같네요. 조정주면 매수로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LG화학도 조정주면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랑 똑같이 가는 게 에코프로 PM 주도주기 때문에 너무나 강합니다. 여기서 그냥 지금 가는데, 예전에 지금 오이솔루션 모습이 너무나 지금 떠올라서 지금 오이솔루션처럼 가버리면 따라잡지도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지금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요. 오이솔루션도 이런 구간에서 신고가를 만들고 위로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대시 시세가 나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올려서 이렇게 보는 게 맞겠나? 그리고 이 구간, 이런 구간에서 돌파 이후에 올라가고요. 여기서 장대 양봉 위에 눌렸다가 본격적으로 올라간 거는 여기 구간이죠. 본격적으로 신고가가 나오는 이 구간에서 이제 대시세가 나오는데, 지금 뭐 에코프로 BM의 위치가 만에 하나 이런 구간이면 어쩔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에 하나 이런 구간이면 또 갈 길이 너무나 멀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내일장도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강세는 완전히 주도주에서만 나오는 모습이라, 오늘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종목이 비싸지만 아싸리 비싼 종목에서 그냥 눈 딱 감고 베팅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지금 문제가 뭐냐, 가는 종목만 가는 차별화된 장세가 지속이 돼서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렵다. 남선 알루미늄도 관심 종목으로 놓고 봐야 돼요. 신고가를 치려고 가니까 여기서 눌리다가 올라가겠죠. 첨보도 좋고, 근데 CIS가 오늘은 더 좋은 모습이었네요. 얘도 신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더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종목들이 이 신고가를 내는 종목이 더 잘 갑니다. 신고가를 못 내고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 종목들은 아예 지금 움직이지도 않아요, 종목들이. 그래서 지금 시장 어렵고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다 생각을 하는 거죠. 자, KMW 5G 하나 볼까요? KMW 지금 5G는 뭐 실적도 괜찮고 다 좋은데, 이 작년에 이 대시세를 준 다음에 되돌림 파동으로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공략하더라도 철저하게 되돌림으로 봐야 되고, 이러다가 이렇게 한번 깨고 내려와서 이렇게 올릴 수도 있어요. 이제 올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올린다면 개인들은 또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KMW는 일단은 포트에서 좀 제외를 하겠습니다. 워낙 아래권에서 가는 2차전지 섹터가 너무 강하게 가기 때문이죠. 자, 호텔신라
호텔 신라는 갭 메우기를 지금 하는데 지난번에 이 구간에서 거의 한번 갭을 메운 것 같아요. 근데 1차적으로 이 바닥 구간에서는 잡아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려오면 잡아서 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의 사태가 뭐 길면 한 달, 두 달 지나가겠지만 그게 끝나면 다시 정상화는 된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우한 폐렴주가 너무 약했어요. KM도 저희는 이제 금요일날 종가를 KM으로 들어갔는데 오늘 장 초반 매도 의견을 드려서 뭐 매도가 되신 분도 있고 지금 안 되신 분도 있어서 좀 이게 그러는데 이제 보기는 이 구간에서 봐가지고 올라가면서 이런 구간에 잡았는데 바로 패대기가 나와 버렸어요. 오늘 시장에서 바로 패대기가 나와서 종목이 좀 그렇네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종가 무렵에 들어갔다가 시가 부근에 나오는 전략을 계속 써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종목 자체 흐름이 그렇게만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전형적으로 되돌림 파동을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런 종목이 이런 하단까지도 뺄 수 있다라고 언제나 가정을 하고 봐야 된다라고 보이고요. 다음 주에 지수가 밀릴 때 그리고 본격적으로 황사까지 몰려올 때 한 번 더 파동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금요일날 이제 사실 저는 식품제약을 금요일날 매매를 했었어요. 종가 무렵에 식품제약을 금요일날 이제 이 구간에서 회원님들하고 이때 이제 매수가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전략 매도를 하고 오늘도 또 들어갔어요. 이걸 또 들어갔는데 오늘은 이제 이 아래 구간에서 8,100원 이하에서 들어왔으니까 뭐 이 정도 구간에서 잡아서 여기서 또 1차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을 또 이제 8,000원 초반에 들어갔는데 초반에서 좀 밀렸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마스크는 아니고 후발주자 중에 말라리아 치료제인데 치료제 관련해서 거래 대금을 거의 1조를 터뜨렸기 때문에 눌렸을 때 리바운딩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뭐 손절가는 정해놔야 되겠죠. 손절가는 뭐 한 7,400원 정도 이탈하면 21선 이탈로 얘가 이제 바닥까지 빼버릴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런 종목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좀 대응을 하고 짧게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내일 일단은 이 5일선을 장악을 해주느냐 못하느냐가 이 종목한테 당장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장 막판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강했어요. 지금 현대공업도 금요일날 매매를 했었고 오늘도 잡고 싶었는데 주가 매수를 못했던 종목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현대공업이 이제 현대차 벤더 중에 가장 대장인데 시가총액이 낮죠. 이거 내일 돌파하는 모습도 나올 수 있겠으니까 현대공업을 1차적으로 제일 잘 봐야 되고, 현대공업이 가면 당연히 자동차 부품주가 갑니다. 우수 AMS를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우수 AMS가 이제 약간 흐름이 지금 여기 악성 매물이 또 몽땅 있기 때문에 맞고 떨어졌다가 다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 지금 음봉 매집에 꺾고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얘도 중요시 잘 봐야 되고, 라닉스라는 종목도 자율주행 종목으로 오늘 좀 밀렸는데 올라가다가 이 음봉을 먹고 가든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장막판에 급격하게 올렸던 대우부품, 이제 현대공업과 한게 이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근데 얘는 좀 부담돼요. 종가에 너무 올려놔서 지금 여기서 맞고 떨어질까봐. 왜냐면 저항이 많은 구간을 뭐 강하게 거래량을 엄청나게 터뜨리고 올라가면 모르는데, 그렇게 거래량이 안 터진다면 맞고 떨어질 수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흥구석유는 하단권 내려오면 또 공략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 좀 소량 들고 있는데 뭐 나중에 조금 더 지켜보는 걸로. 자, 전파 기지고 오늘 이제 이낙연 총리, 전 총리죠.
이낙연 전 총리의 이 정책에 의한 종목인데요. 뭐 지난번에 뭐 파미세라고도 비슷한 위치에 있을 겁니다. 이제 돌파 임박 종목에서 이런 구간에서 내일 돌파 제도가 안 나오면 당연히 매도 대응할 거고요. 이제 돌파가 나오면 여기서 슈팅이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 일단은 보고 있고, 내일 상방으로 치면 또 수급이 단기적으로는 이제 뭐 4,300원 돌파, 4,500원 돌파 나오면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개연성이 좀 있는 종목이니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모 그린텍, 얘도 종가에 베팅 들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 못했어요. 근데 신고가 종목은 또 신고가를 부릅니다. 이때 이제 여러 번의 매물대를 오늘 나름의 거래량으로 일단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죠. 이런 구간에서 돌파 이후에 장 초반 눌리고 가는 모습, 즉 이 종목의 이 끼가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죠. 이런 구간에서 돌파가 완벽하게 나오고 돌파한 구간에서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 자, 그럼 이런 종목을 종가에 안 들어갔는데도 종가에 눌렸다가 뭐 16,400원 정도 눌렸다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 라고 보이니까 그 구간을 기다리는 매매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로스웰, 자동차 부품이자 2차전지 종목으로 완전 초저가주의 종목입니다. 초저가주의 종목이고요. 26% 올랐다가 이래 빠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좀 사고 있어요. 지금 수익권이 몇 번이었는데 안 팔았습니다. 이때도 수익권 안 팔았어요. 들고 있고, 이 종목을 내일은 이게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해요. 여기서 이게 나올 걸로. 네. 그래서 내일장 이 저가주지만은 탄력이 강할 수 있는 동전주까지 해서 한번 보세요. 이게 제가 이제 회원님들하고 매매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던 종목인데, 일부 회원님들은 수익 실현을 하시고 또 일부 회원님들은 들고 있어요, 이거를. 근데 왜 못하냐,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매매를 이게 하기가, 제가 이제 보면은 이 시가총액을 봐야 되는데 600억입니다. 600억. 이게 까딱 잘못했다가는 누군가는 물량을 받아야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좀 그럴 수도 있는 종목이라, 이거는 매매에 자신이 있거나 아니면 천천히 분할로 천천히 하실 수 있다면 매매를 하시면 승률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역사적 거래량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거래량 역사적 신고가 종목의 바닥권에서. 그렇다면 이런 종목은 배팅을 해봐도 돼요. 배팅을 사실은. 코리아 서킷, 그리고 코리아 서킷 또다시 신고가 종목인데요. 지금 신고가 종목 두 개는 휴대폰 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얘가 한 번 더 올려칠지, 이제 내일까지 모멘텀이라 이제 신고가 나오는 대장만 두 개 보도록 하고요. 메탈라이프도 오늘 21선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갔는데, 이거는 오늘 좀 빠르게 매매를 하고 치고 빠져버렸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이제 여기서 들어가서 툭 올라갈 때 빠졌을 때 치고 스탑로스가 탁 걸리고 막 좀 수익은 수익인데 굉장히 좀 이 종목 자체 짜증나게 한 걸로 저는 생각이 나요. 그렇지만 의미 있는 구간에서 반등 나왔고 내일 한번 눌러줬다가, 제가 봤을 때는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내일도 음봉으로 눌러줬다가 여기 지지하면 돌파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돌파시키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이거 돌파 나오면 돌파로 따라붙기 바랍니다. 내일 돌파는 진성 돌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일 특히 메탈라이프는 돌파 종목으로 보고 대응하시면 큰 무리 없이 매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시장 결코 쉬운 시장 아닙니다. 결코 쉬운 시장 아니고요. 잘하는 사람도 지금은 몸살이고 매매를 하는 구간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비중 실지 마시고요. 구간 자체가 약간 이제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구간이니까.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네, 여기까지 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